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개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안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 경영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사고 나면 대표가 감옥 간다, 벌금이 수십억이다, 이런 말만 들으셔서 막연히 무섭게만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겁주기보다는 도대체 왜 생긴 법인지, 그리고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윤혜 대표님, 검찰에 계실 때 산업재해, 중대재해 이런 사건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 검찰 재직 시 공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처리했고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런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세월호 참사,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처럼 중대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현장 직원만 처벌받고 정작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처벌을 면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묻자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이 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지만 5명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법의 핵심은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나면 처벌한다가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 책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보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경영 책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경영 책임자가 해야 할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9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호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2호는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제4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핵심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 책임자는 첫째,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을 말이 아니라 문서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안전보건 담당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여 매년 실제로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도 있습니다. 다섯째, 근로자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필요하면 실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개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변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예, 첫째, 우리 회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 안전관리 체계가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회의록, 점검표, 개선 기록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경영 책임자는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